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음 그럼 투자 주도주, 주도 섹터를 뭘 찾아야 되냐. 반도체 다음 그럼 누가 어디로 가냐. 반도체는 뭔가요? SK하이닉스 근데 여쭤봐야 되는데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될 만큼 급등은 조정도 좀 받았는데 4분기 깜짝 실적 전망도 나오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덜 매력적이다 얘기해 주신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SK하이닉스만 보고 봤을 때 지금 사도 괜찮은 가격대인지. 사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제 SK 하이닉스를 해야 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라는 거는요. A가 낫냐, B가 낫냐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최근에 방송 나올 때 종목 상담할 때 SK 하이닉스 물렸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분명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줄 거고 아직까지는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도 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 이러이러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매력적인지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라고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안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우위를 지금 이제 가지고 나가는 게 후반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이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견해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조선주도요 순환매 나왔잖아요. 사실 그 HD 뭐 그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쭉 가다가 이제 나중에 또 삼성중공업이 가고 이런 이제 사이클 상에서 봤을 때 큰 대형주들 딴에서도 그런 주도권의 바뀜 이런 것들이 항상 늘 수반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초반 주도주가 계속 가면 물론 좋겠지만 후반 주도주들이 나중에 가장 이제 빛나고 거기서 이제 사이클을 종지부를 찍는 경우들이 더 많았다라는 부분들만 고려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훨씬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안 여쭤보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이 50% 이상 올랐다고 언급하셨는데 TSMC 따라잡을 가능성은요? TSMC가 일단은 지금 시점에선 사실상 기술력이 우위가 있긴 해요. 우위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해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지금 이미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TSMC에 몰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산하는 차원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가자라고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이제 회복해 나간다면은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술력, 수율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TSMC에 조금 부족하긴 하죠. 그러면 반도체 장비나 소부장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낙수효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탑픽은 어디고 지금 삼성전자 매력적 보셨지만 소부장도 투자해도 괜찮은 건가 아니면 그냥 삼성전자로 가자는 의미일까요? 오히려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파생되는 그런 소부장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 하이닉스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HBM 장비도 여전히 조금 이제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분위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이런 여러 가지 메리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 이제 집중할 거고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파운드리도 계속해서 지금 그 투자를 더 많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소부장 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제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연결고리가 있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갈 때 같이 부각돼서 더 큰 수익률을 줄 수도 있다. 좀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하고 있는 곳 중에서 소재 관련 기업은 솔브레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익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인데 저는 솔브레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솔브레인을 왜 이제 긍정적으로 보냐라고 한다면 그 동진세미캠이 HBM CMP 슬러리를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하고 있고요. 솔브레인이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한 5%가 먼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브레인 쪽에서 만든 HBM CMP 슬러리를 삼성전자 쪽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 쪽에서 솔브레인 일단은 모멘텀 있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 지금 삼성전기와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시가객을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앞으로 지금도 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도 계속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럴 때 솔브레인도 다시 좀 재부각이 될 수 있는 소재단에 있어서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솔브레인이 지금 미국의 그 텍사스 테일러팹 부근에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파운드리 쪽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 빅테크 기업들 계속 이제 수주를 따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소재 계속 조달해야 되는데 빠르게 솔브레인 쪽에서 파운드리 쪽 공장에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점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지 이런 공장에 대한 메리트도 가져갈 수 있어서 솔브레인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AI 큰 축으로 왔을 때
빅테크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그럼 혹시 미국 주식 중에서 빅테크 중에서 좋게 보시는 데는 어디예요? 좋게 보는 곳은 구글 아닐까요? 구글을 네. 가장 좋게 보시나요? 네, 구글이 일단은 네. 지금 TPU 신흥 강자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PU와 저는 브로드컴. 왜냐면 브로드컴이랑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든 게 TPU거든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트랙 레코드가 만들어졌다. 브로드컴과 구글을 좋아하신 거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수주가 그 브로드컴 쪽으로 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구글은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서 이제 가장 먼저 또 신고식을 하게 됐다. 예, 요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구글과 브로드컴 정도로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 이게 뭐 반도체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빅테크 해당되니까 테슬라가 네.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거의 500달러 근처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결국 뭐 네. 스페이스X 때문인가요? 지금 뭐 그거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뭐 네. 상승 여력이 받았나? 테슬라가 사실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일단은 뭐 로봇도 있고 첫 뭐. 번째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로봇택시 그리고 이제 사실 자율주행 이 FSD 사업이 그 로봇택시 네. 사업이 약간 조금 뒤로 미뤄지긴 했어요. 네. 그 웨이모가 가장 앞서서 좀 치고 가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두를 치고 나갈 수가 있냐? 예, 거기에서 이제 관련 기대감이 지금 파생이 다시 되기 시작해가지고 테슬라가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내연기관차도 뭐 자율주행 같이 보셔도 네. 좋겠지만 이 전기차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프트웨어 차량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네.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과 이제 모멘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자면 이제 전기차 캐즘이 지나가는 시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실 이제 배터리를 뭘 쓰냐면 거의 하이엔드 배터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근데 이 하이엔드 배터리가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대중화에 있어서는 사실 좀 많이 그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중국이 대중화를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가장 값싼 LFP 배터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빠르게 그 중국 전체 시장을 일단은 가장 대중화를 선도를 할 수가 있었고 네. 심지어 지금 유럽 시장까지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유럽 쪽에서 너무 중국에서 빠르게 전기차 그 침투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그거를 지금 이제 없애자, 규제를 네. 없애자라고서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캐즘이 이제 지나가는 그 시기 동안에 국내 이런 배터리 기업들, 소재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상용화하는 시기가 맞물리는 게 이제 2027년도. 그러면은 테슬라에도 LFP 값싼 LFP 배터리가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테슬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가격 경쟁 계속 저가형 신차도 내놓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또 다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은 더 빠르게 로보택시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도 그러면 전기차 캐즘 지나면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이걸 또 자동화 공정으로 빠르게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 이제 옵티머스 통해서 빨리 생산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올랐다. 파생 되는 앞으로는요? 거로 앞으로도 사실 저는 테슬라는 긍정적인 보시나요?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노이즈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갈 수 있는 수급 자체가 어디로 가겠냐? 그럼 전기차 캐즘이 끝나는 그 맞물리는 2027년도 그때 그러면 전기차 2차전 쪽 다시금 수급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음 그럼 투자 주도 섹터를 뭘 찾아야 되냐? 반도체 다음 그럼 누가 어디로 가냐? 반도체는 뭔가요? 2차 전지요. 2차 전지. 예, 2차 전지라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올해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올해는 원래 이제 전기차 캐즘으로 길어져서 낙폭이 컸었던 이런 2차 전지 기업들이 ESS 모멘텀으로 가고 있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 거기서 지금 북미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수익전에 조금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소재단에 있어서는 리튬 가격도 반대죠. 중국에서 워낙 리튬을 값싸게 풀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엄청 막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이제 조절을 하니까 리튬 가격도 이제 반등 나오죠. 그리고 이제 ESS 쪽에서 매출 발생 조금씩 발생하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발 딱 기점으로 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NF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LFP 이제 공장 증설이 끝나고 LFP 양극재를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할 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헝가리 쪽에 거점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헝가리가 SK 온도 있고 삼성 SDI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르게 그런 소재도 조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침투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2차 전지가 이제 ESS 모멘텀 찍고 그다음에 전기차 캐즘이 이제 끝나면서 전기차가 이제 다시 대중화하는 시기.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나왔던 2023년도 사이클은 그러니까 얼리버드, 일명 이제 얼리어답터 이런 사람들이 일찌감치 그런 이제 수요가 다 한번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대중화로 가게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말씀드린 그 엘리어트 파동처럼 2차 사이클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숨고르게 하면서 지금 바닥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적 가시성도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다 한다면은 우리 이제 중후반부에 그러니까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반도체 다음을 이어받는 게 2차 전지가 바톤 이어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 2차 전지 투자 지도를 책을 한번 집필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섹터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차 전지 오늘 질문을 뭐 준비는 제대로 안 했지만 2차 전지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뭐 LNF, 에코프로 뭐 이런 쪽인가요? 뭐 대표적으로 배터리셀 기업들 네. 중에서 ESS 쪽으로 가장 먼저 매출 반영이 되고 있는 곳은 LG 에너지 LG 솔루션이긴 합니다. 근데 네. 너무 무겁긴 하잖아요. 무겁죠. 그리고 보통 배터리셀 기업들이 가장 먼저 배터리를 만들려면 소재에 먼저 수주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소재단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서 에코프로 내지는 LNF를 같이 좀 흐름을 보시면 어떨까?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아니에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음극재를 만들고 있어서 배터리 4대 요소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이제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양극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매출 반영 그래서 더 빠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환매 관점에서 포스코 퓨처엠도 저는 중장기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주요 깊게 얘기해 주신 섹터가 이제 총 6가지였는데 그중에서 4개를 좀 다뤄봤는데 반도체랑 2차 전지랑 로봇이랑 원전 뭐 더 이상 긴 얘기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동차랑 제약바이오는 왜 좋게 보시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랑 연결되는 건가요? 네, 2차 전지랑 연결되는 측면도 있고 네. 일단은 미국에서 관세 인하 조치 해주기 시작했잖아요. 현대차 기아 주가 좋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관세 부과로 비용 지출이 많아서 매출은 이제 그 환율 때문에 좀 커진 것 같은 착시가 있지만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키 맞추기 할 가능성도 높고 또 네. 현대차 쪽에서도 지금 로봇 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도 자동차 sek터 내에서 다시금 좀 이제 이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게 실제로 지금 수출 잘 되고 있거든요. 북미 쪽에. 그래서 지금 북미 쪽에서도 중국의 이런 전기차 침투를 계속 견제를 하고 있어서 그런 반사익 수혜의 기대감 측면에서 보자면 현대 기아 그리고 현대 기아가 주주 친화적이고 배당도 잘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력이 충분히 현대차 기아를 보라는 건가요? 아니면 현대에도 사실 기아 그룹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현대 오토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글로비스도 있고 현대차, 기아차 다 긍정적이고요. 네. 현대차에서 파생되는 그런 계열사들 있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쪽 파생되는 곳들 그리고 이제 HL 만도도 인도 쪽에 그 현대차 부근에 또 공장이 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납품돼요. 협력사예요. 그래서 네. HL 만도는 로봇 이슈도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기업들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왜 얘기하신 거예요? 제약바이오는요, 이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올 때마다 항상 같이 올라왔었던 그렇죠. 이제 섹터이기도 하고, 시가총액 1위가 이제 알테오젠이잖아요. 가잖아요. 예, 알테오젠이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조정 주고 있고, 이제 코스피로 이전 산에 가고 있어서 결국에는 2, 3위 기업인 에코프로도 그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도 또 간대요.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AB 바이오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오면 결국엔 또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가 모멘텀이 또 많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연초되잖아요? 연초에는 항상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또 큰 이슈가 있는데다가, 여전히 지금 뭐 비만 치료제, ADC, 기술 이전,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이 아주 지금 빵빵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이제 임상 이런 이제 발표 소식들도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도 긍정적인데 제약바이오도 지금 상당히 사실 난이도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옥석가리가 좀 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서 전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읽으면 돈이 되는 반도체 주 투자지도 이제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질문으로 이제 오늘 유망하다고 해주신 거는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로봇과 원전인데 현금 1억이 있는 분이라면 이거를 좀 어디를 우선순위로 해서 섹터별로 좀 투자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섹터별 종목은 다 좀 추천을 정확하게 이제 영상 뭐 1부, 2부, 3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1순위로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연초에서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 비중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둬라. 반도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로봇 있죠. 로봇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레인보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그거를 이제 뭐 비중을 뭐 한 최대 로봇 섹터의 20%를 분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세 종목을 쪼개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시는 전략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삼성으로 나는 구성을 하겠다 하신다면은 레인보 로보틱스로 가셔도 괜찮죠. 그래서 로봇 쪽에도 비중을 반도체는 그럼 몇 프로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30% 정도. 벌써 50%인데요? 네, 30%고 로봇은 이제 20%. 근데 어차피 후반부
후반부에 줄일 거잖아요. 예, 비중을 이제 로봇 쪽도 줄일 거고 네. 삼성전자도 줄일 거란 네.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한 뭐 10% 정도? 예, 10%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원전도 넣고요. 예, 또 그 다음에 또 10%라고 한다면은 제약바이오도 넣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중장기로 이제 좀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를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2차 전지를 이제 후반부로 이제 보고서 이제 계속 밑에서 매집을 해나가는 건데 상반기에 30% 이제 삼성전자 넣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에 삼성전자 비중을 확 줄이거나 전량 이제 매도를 하는 쪽으로 가시면서 그 비중 자체를 2차 전지 쪽으로 확 실으면서 가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이제 하시면서 최대한 비중 정리. 자동차 빠졌어요. 자동차는 뭐 한 10% 정도 그건 선택사항입니다. 옵션입니다. 아, 자동차가 이 중에서 제일 비추천은 자동차인 건가요? 비추천은 아닌데 우선순위가 제약바이오냐, 좀 밀린다는 느낌? 제약바이오냐 아니면 자동차냐 그 둘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사실 비중을 저는 두고 싶진 않거든요. 네, 네. 가장 큰 거는 반도체와 로봇이고 이제 반도체는 이제 조금 시간 지날수록 약간 2차 전지 쪽으로 네네. 바뀌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모멘텀이란 단어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오늘 1부, 2부 영상에서 이제 조선과 방산의 모멘텀은 좀 많이 왔고 남은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더 모멘텀이 남아 있는 게 이제 원전이란 코멘트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모멘텀이 남아 있냐 없냐를 시장에 어쨌든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이게 남아 있냐 없냐를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는지 마지막 그런 팁 및 투자 좋은 한마디를 좀 주신다면요. 아,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정성적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모멘텀을 확인을 하실 때는요, 네. 가장 먼저 뉴스 기사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 뉴스 기사를 매일매일 체크,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을 사실 네. 일주라도 매수를 해두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네. 내지는 외인기관 결국엔 수급이거든요. 그렇죠. 수급이 들어와야지 결국 이제 모멘텀으로 발현이 또 되는 거고 모멘텀이랑 이제 또 같이 함께 수반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즉 수급과 이슈를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가자. 왜냐면 원전 섹터는 당장 실적 반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좀 병행하시면서 만약에 예를 모니터링 들면 하셔야 돼요. 원전에서 체코 다른 나라로 어떤 나라들이 막 이제 수주가 뭐 확정이 됐어요. 기사가 팍 뜬 거야.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갔다면 이 섹터의 모멘텀은 조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보통 아니고. 그런 다음에 순환매가 뒤늦게 파바박 도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 종목 가는데 왜 내 종목 안 가는 거야? 이거 팔고 넘어가야 되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어차피 네. 섹터 자체에 그 관련 수급이 공통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왜냐면 그 누가 먼저 가냐. 원전을 수주한 게 떴는데 섹터 자체가 원전이 다 안 떠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좀 며칠 정도 뒤늦게 반영되는 반영될 수도 있다. 앞서서 먼저 나왔는데 갑자기 그때 그랬었다 이러면서 리바이벌 되면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잘 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투자 좋은 한마디 주고 하신다면요? 저희 채널 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네, 제가 최근에 계속 이렇게 인터뷰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파티를 즐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취하시면 안 된다. 이제 문문처럼 조금씩 가야 되는군요. 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안전 기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언제 그 발을 뺄지 계속 그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인사이트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읽으면 돈이 되는 반도체주 투자지도 이 책을 보신다면 반도체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박윤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